마지막으로 4부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유럽하고 아시아, 여기는 중국 중에 모든 기술과 문화의 발전은 여기는 중국이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미국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중국은 나중에 1860년 유럽한테, 프랑스, 영국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4부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참 재밌는 게요. 현무 씨, 인간의 기원이 어느 대륙에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최초의 인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어디? 아프리카. 아프리카. 여기서. 맞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침팬치 변종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일 먼저 스타트했으면 여기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출발한 지점인데 가장 낙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얘기한 그거였어요. 종으로 길고 농사에 어렵고 가축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사람이 한 200만 년 살았겠죠. 반만 년을 봅시다. 여기는 유럽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건 제가 볼 땐 100년이 안 돼요. 최근이지 사실상 세상의 중심은 아시아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빼고 다 아시안이에요. 공자, 석가, 예수, 서아시아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 세상의 중심은 아시아였어요. 역대 계속. 근데 어떻게 유럽이 미국을 발견했을까? 거리가 가까워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명나라 있죠. 조선 전기. 명나라 정화가 수백 척의 함대를 띄워갖고 아프리카까지 보내잖아요. 엄청난 조선력과 기술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미국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왜 노예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 왜 여러 가지 산물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너무 황당해요. 중국은 쇄국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이 다른 나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쇄국, 조선 문 닫아, 서쪽에 장벽 쳐, 꽁꽁 막고 살았어요. 일시적으로는 좋죠. 기술 유출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발전 없이 고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유럽은 다릅니다. 지난번 사피엔스 할 때 김상욱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과학의 시작은 무지의 인정으로 비롯된다. 기술 발전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돼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원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뭐 자존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몰라. 호기심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과 자원들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거기에 산업혁명 기술이 맞닥뜨리면서 이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전기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 아니라는 거예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니래요. 그 전에 발명한 사람이 많았대요. 그럼 여기는 에디슨은 뭐냐면 그거를 조금 재발명해서 확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중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통일 때문이고 유럽이 발전한 얘기는 분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 총균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발전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백인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좋은 땅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잘 나간 거고 여기는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불리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한 줄이 이 책의 모든 것이에요. 5글자로 줄이면 환경 결정론. 이게 800페이지로 나온 거예요.